어떻게 시국 강연회 듣고 책도 읽고 예. 많은 그 지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가장 존경하는 후배입니다. 그렇죠. 선배입니다. 예. 예? 예. 참 부산고등학교 이런 인재가 없죠. 인물이 있구나. 예.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올가에서 나온 걸 제가 다 읽었습니다. 네. 글을 굉장히 잘 쓰세요. 예. 그 언어의 필침이나 그 용기 있고 항상 내가 정의로운 편을 썼다는 거 예. 굉장히 제가 찬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저의 우익운동의 스승이에요. 예. 조갑재 선배님은. 예.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거는 책도 잘 쓰고 우익운동의 지침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 이겁니다. 제대로 읽고 해야지 남이 본 거는 거짓말이고 내가 본 거는 진실이고 정의 편이니까 이걸 읽고 느낀 게 나를 따라 이런 식으로 자칫하면 오해가 산다 이야기야. 네? 이게 다, 이 책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나이가 지금 70을 박아보는데 예. 지금 뭐가 내가 진실이니까 정의가 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70이라면 벌써 이순이 넘어가가지고 지금 이 원만하게 아우르는 것이지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이렇게 글자라 가지고 논쟁하는 그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배님한테 감히 이건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세요. 제시한 거는 뭐였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운 자료가 많이 나오고 예. 이래 한데 이 조갑재 선배님의 광주사태의 시각은 예. 95년도 검찰 보고서 예. 그리고 당신이 그 80년대에 들어가가지고 예. 23일부터 예. 17일 현장 보고 사실 게임 끝났는데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때에 몇 사람 못 들어갔습니다. 무서워서. 그래, 그때도 당신이 조갑재 선배님이 직접 그 시체를 봤다 그래요. 예. 100몇 부 보고 해가지고 시알리고 뭐 예. 거기 가서 남순경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어느 기자가 다 못한 용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10년 팔아먹었으면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내가 23일부터 27일 동안에 현장에 있다 그렇게 자꾸 그걸 팔면은 예. 세상 사람들이 웃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팔아먹을 거 이제 끝내고 그 계속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당대사는 이게 1, 2년 만에 쇼 보는 게 아니에요. 예. 당대사. 예? 예. 당대사 계속 정리라고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수합을 해가지고 새로 해석하고 불러서 토론하고 역사를 그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검찰이 수사 보고서 내고 법원이 땅땅땅 판정해도 새로운 증언 자료가 나오면 또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5.18이 이제 역사 영역으로 넘어섰지 않습니까? 검찰의 영역이라든가 법원의 영역에서 예. 그 어느 식으로 판정해도 예. 이제는 역사 영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역사 영역이 뭡니까?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가 자유롭게 토론되고 예.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서 역사가들이 논쟁하고 나중에 국민들이 판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걸 이제 역사 영역으로 넘어갔는데 그 옛날식으로 내가 현장에 가봤다 식으로 검찰 수사가 이렇다 법원이 이렇다 땅땅땅 그만 이거 더 이상 논의하자 마라 하는 거는 예. 이런 독서는 예. 곤란하지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감히 실례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조금 팩트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광주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사실은 역사로서의 5.18 그 책에 보면은 아주 무장해가지고 폭도들이 300 나오는 숫자 300이 나오고 또 예. 그 24단 저희들 그거 몰랐습니다. 최근에 그거 알았지. 24단 그 선발대가 차량 탈취당하는 장면에 근데 거기에 50명의 그 농민 군대라고 농민군이지 농민시민군 뭐냐 낙과 곡경인지 뭐 그 경위를 들고 그렇게 했다는데 그게 참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가 아무리 우리나라가 그 당시 농촌 상황이 뭐 농부라든지 그때도 벌써 근대화됐기 때문에 농촌이 그렇게 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때도 벌써 좀 노령화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낯을 가지고 그 어디 정규군에게 감히 말이 섭격해가지고 탈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군대는 진짜 허세비 군대죠. 근데 그거는 분명히 기습 요소가 크고 김대령 책에서는 그걸 갖다 지적을 해놨어요. 대표적으로. 저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왜냐 그 당시 저는 지난번에 말했지만 신문사 입사 뭐 한 달 한 보름 조금 지난 편집부 기자였어요. 네. 다행히 편집부가 주야로 그 데스크를 쭉 보고 회사 돌아가는 걸 잘 아니까 강주에서는 그때 치안이 어떤 상황이냐 치안이 붕괴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제일 저는 문제가 삼는 게
계엄이라는 말. 근데 아까 제가 저 군에서 오래 계시던 선배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계엄이라는 건 단순히 일종의 그 사법 체제가 군사 법정으로 간다는 이 의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계엄이라서 철동 같은 경기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말하면 우리한테 계엄하기 그 철도 같은 상황에서 못 들어온다. 그거는 지금 김대림의 그 정언, 그 책에 나온 갖가지 정언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보면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엄하였지만 저 군인들도 잠을 자야 되는데 네. 야밤에 24시간 네. 이 철도까지 경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특히 서해 바다 쪽으로 침투한 그런 거 예. 침투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저 노크 기술 알죠? 놓고 계시도 그저 CCTV 뭐니가 해도 예. 내려와가지고 똑똑똑 두드리가 문 열니까 깜짝 놀랐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해군은 이게 입체적으로 또 그 대간첩 작전은 육해공군 사실 입체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다 뭐. 그 김영환인지 그 우리 그 나중에 전향한 우리 저 강철군 아닌가 그 네. 양반 그 자주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뚫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조갑제 강사태 책에 418페이지 보면은 예, 이 검찰 수사 기록의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광주 지역 시위자 중에는 가발 사용자와 복면한 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특히 서울에서 온 대학생이라 자처하는 자 20여 명이 있는 등 북괴의 침투를 의심케 하는 실태였다. 하는 것이 수사 기록에 나와요. 예, 예. 그럼 이게 이 당시에서 80년대 이승 그 경사령관이 예. 이 제3의 불륜 세력들이 이렇게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까? 그 80년대 예. TV